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대표적인 게 지금 골렘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반등 시작부터 해서 돌파 자리죠. 돌파 기준가부터 현재까지 보게 되면 약 70%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렘도 시총이 엄청 작았어요. 엄청 작았는데 이제 시총이 좀 가격이 올라가면서 4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가고 있죠. 이제 이런 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못 삽니다. 절대 못 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인들 아쉬워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거 반등 나왔다가 계속 빠지다가 이제 이거 반등 나왔는데 눌리면 아쉬워하죠. 못 가는 줄 알고. 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판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정리를 할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런 정리를 하지 않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또는 마이너스가 줄고 있는 상황까지 왔을 겁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골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기준 이렇게 보면 25년도 3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간격폭은 언제 상승이 다 나오냐. 자, 이제 이런 논점이 좀 많았지만 현재로서는 저점부터 24년도 연말까지 가격대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코인들은 이제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석대로 가고 있는 알트 코인들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저항 뚫어주고 조정받고 또 다시 저항 뚫고 올라가 주는 패턴 중에 하나죠. 가격상 보니까 한 6에서 7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6에서 7천 원 간다 그러면 앞으로 뭐 2, 3천 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왜냐면 2천 원 더 바라보고 샀다가 조정받고 갈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단기 저항이 뚫린 코인들은 보유자 영역입니다. 신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해야 돼요. 크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 보유자들은 만약에 홀딩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상태인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줄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으로 일단 가져가 볼 수는 있고 신규 관점에서는 타점이 놓쳤습니다. 끝났죠. 그 스토리도 지금 보면은 가격대가 굉장히 그 단기간 사이에 상승만 보면은 5일밖에 안 돼요. 5일 동안에 작년 11월 말 자리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카이토는 아직 반등 준비 중이고 세 번째는 칠리즈죠. 칠리즈. 칠리즈는 이거 지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봉에서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뽑고 있는 또 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지금 따라잡기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눌리잖아요. 좀 밀리면 이렇게 좀 밀리면 담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중장기 위치가 굉장히 좋은 코인이거든요. 지금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저항이 다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알트코인들은 일부 저항을 못 들어서 헤매고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 속도가 굉장히 크게 붙기 때문에 사질 못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생각했었던 분들도 여기가 막상 뚫려버리면 추가 매수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왕창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 매수 해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추미하는 의미가. 그래서 항상 뚫리기 직전에 있는 코인들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칠리지는 월봉으로 잠깐 보면 굉장히 밑바닥이죠. 그래서 반드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진입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대가 뭐 한 60원 정도는 와야 한번 사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50원, 60원 정도.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럽죠. 따라가기가. 사실 이제 그 수위 같은 이런 코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코인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수위는 이제 좀 무게감이 있죠. 코인 자체가 무게감도 있고 거래 회전도 많은 편인데 일반 알트에 비해서는 이번에 시세가 사실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 많이 떨어졌잖아요. 요거 반등 크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파 직전에 있는 어, 단기 저항을 막고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뚫어버리면 얘도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 있는 코인들을 지금 잘 찾아내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면 뭘 자꾸 바깥하지 말고 그냥 계속 좀 끈기 있게 가져가 볼 그런 좀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체인 바운티도 보면 그 알트들 지금 뭐 몇 개 안 봤지만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시총이 높든 낮든. 그렇죠. 체인 바운티도 단기 돌파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점 공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체인 바운티 이상하죠. 얘는 급등으로 따지면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전체 상승은 한 10일 정도 되는데 마지막 반등 1월 7일 상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반등으로 인해서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네, 작년 7월 8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내가 여기서 물렸는데 뭐 몇 프로가 올라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전체 방향을 어디에 두고 어떤 공략을 가지고 가져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또는 그 전부터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에 그 매물대 돌파 이후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돌파가 됐을 때까지는 크게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땐 단타가 아니면. 왜냐면 여기 가지고 과거부터 뭐 물리신 분들은 이게 마이너스 축소가 크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와요. 항상 초반에는 뭔가 좀 뜸합니다. 뭐 간운동 만운동 하다가 이게 갑자기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운동 만운동 할 때 이때 잘 가지고 있어요. 코인들을.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코인들 따라잡지 말고 현재 이런 포지션에서 누가 순환될 수 있는지를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버추얼도 마찬가지죠. 이번 반등 이후에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조정들을 싫어한다니까. 이거 자체를 싫어해요. 계속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이게 올라가고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이게 자체가 뭐 끝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다 이런 거를 기회로 봐야 된다. 네, 모르겠어요. 버추어로 이제 지금 봤으니까 뭐 얘가 지금 뭐 어디가 뚫렸고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코인들이 추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버추어 전체 시세로 보면. 그죠? 아직 많이 못 갔죠. 그리고 적당한 반등은 나왔습니다. 현재. 내가 보니까 이제 단기 돌파까지는 만들어줬고 추가 상승,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거냐? 그 조정 마지막 지점이 어디가 될 거냐? 이제 이런 타점을 좀 노려야죠.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사야지가 아니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올라갔다면 조정을 얼마 정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진입을 해서 또는 어떤 추가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발생한 거 또는 신규로 진입한 거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정확한 그 상세 설명 같은 포지션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런 자리가 나타나도요,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난 잘 모르겠다 한다면 아직까지 1분기까지는 그냥 가져가 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할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다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어디에서 이렇게 고점을 이건 바닥에서 이제 저항이 뚫려 있으니까 거래가 나온 거고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위에서 대량 거래가 빵 하고 거래가 크게 터지는 날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정리 기준으로 보고 지금은 기회로 보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중요 포인트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 SV도 마찬가지예요. 급등 이후에 눌렸는데 이런 건 정말 좋은 눌림이에요. 이게 나쁜 눌림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보는 건데 비정상이라면 뭐하러 얘한테 이런 큰 돈이 들어와요. 방금 전에 뭐 버추얼이나 아까 다른 코인들처럼 굳이 얘한테 돈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다 대형 코인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지금 코인들을 자세히 보면 어, 바닥 구간에서 아직도 꿈틀꿈틀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고요. 단기 반등까지 올라와서 저항 맞고 쉬어가는 코인들이 있고요. 저항이 돌파돼서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한 라인 차이인데 영역 자체가 아예 달라요. 어, 고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특히 소형이나 중형 코인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바닥에 가장 많은 물량이 깔려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규자도 많았다는 거고 추가 매수도 많이 해서 그 밑에 쪽에 그 매물대가 모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만 뚫리면 위는 그냥 쭈르륵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너무 자주 수시로 바꾸거나 손절하고 또 갈아타고 또 손절하고 갈아타고 그러지 말고, 그럴 바에 그냥 원 자산 유지하면서 반등 나올 때까지 가져가는 게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 번 정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